고마운 사람이 되기는 쉽다. 하물며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사줘도 고마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자판기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기에 내 시간을 양보하며 호의를 베풀어도 그 순간만 고마워할 뿐, 결국 자신의 문제가 생긴다면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필요한 사람에게 떠나간다.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신을 신성한 존재로 만드는 사람은 신상을 장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마운 존재가 되기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고마워하기보다 기대하고 의지하게 만들어라. 기대는 오랫동안 기억되지만 감사의 마음은 이내 사라지기 때문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물로 목을 축이고 나면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아무리 맛있는 오렌지도 알맹이를 먹고 나면 껍질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듯,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예의도 존경도 사라지게 된다. 첫째, 준비를 단단히 하라. 무례함, 배신, 뻔뻔스러움, 그리고 갖가지 어리석음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세상에 나가라. 이 세상에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너무나 많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만나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매일 조심성의 거울 앞에 서서 방어 무기로 자신을 무장하라. 그렇게 하면 어리석음의 공격을 물리칠 것이다. 그런 공격에 항상 대비하고 천박한 우발 사건 때문에 당신의 명예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현명함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을 무례함이 무장해제시키지는 못한다. 인간관계의 길은 험난하다. 그 길은 우리의 좋은 평판을 심하게 해칠지도 모르는 장애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율리시스의 영리함을 모델 삼아 장애물을 우회하는 것이 제일 낫다. 우회할 경우 모른 척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이다. 특히 정중하게 모른 척하는 것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언제나 도움이 되고, 많은 경우에는 궁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둘째, 무시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당신이 어떤 것을 원할 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척 오히려 손에 넣는 교묘한 방법이다. 원하는 것이란 애타게 추구하면 잡을 수 없고, 오히려 모른 척 외면할 때 굴러 들어온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영원한 것의 그림자에 불과한데,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사람은 피하고 자기를 피해서 달아나는 사람은 그 뒤를 쫓아간다는 것이 공통된 성질이다. 무시는 또 가장 교묘하게 복수하는 방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적을 비난하는 글을 써서 자신을 방어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 이런 방법은 언제나 오점을 남기며 적을 잘못 처벌하기보다는 그의 명성을 한층 높여주기 때문이다.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과 맞서서 적이 되는 술수를 쓴다. 그들은 공적을 세워서 당당하게 명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유명해지려는 것이다. 탁월한 적이 그들에게 먼저 주목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수이다. 무시해버리면 그들은 쓸모없는 무명인사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무모한 사람은 세계의 불가사의한 걸작들,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명성을 자랑하는 작품들 가운데 한 가지에 불을 질러서 자신이 영원히 유명해지기를 꿈꾼다. 당신을 비방하는 헛소문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척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꺾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맞서서 싸우고 반론을 제기하면 당신의 입장만 더욱 난처해진다. 당신의 반론을 사람들이 믿어준다 해도 반론 자체는 당신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적들에게 만족감을 준다. 헛소문이 거두는 이 효과는 당신의 명성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 해도 그 광채를 크게 감소시킨다. 셋째, 격정에 휘둘릴 때는 절대로 행동을 취하지 말라. 그때 행동을 취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는다.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 변했을 때는 자신을 위해 행동할 수 없고, 격정은 언제나 이성을 몰아내는 법이다. 격정이 휘둘리는 경우에는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신중한 사람을 중개인으로 내세우라. 관람객은 냉정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경기를 더 잘 살펴보는 것이다.
자신이 격정에 휘둘리고 있다고 깨달으면 즉시 현명하게 뒤로 물러서라. 격정이 끓어오르면 곧 폭발하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한순간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오랫동안 스스로 후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비난도 초래하게 된다. 넷째, 자기만족에 빠지지 말라. 자기만족을 남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라.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 말라. 그것은 정신력이 쇠약해진 결과이다. 또한 자기만족에 빠지지도 말라.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다섯째, 교활한 사람이 이긴다. 사자의 털가죽으로 당신의 온몸을 쌀 수 없다면 최소한 여우의 털가죽이라도 이용하라.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은 결코 명성을 잃지 않는다.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영리한 꾀를 이용하라. 용기라고 하는 군주의 큰 길과 교활함이라고 하는 샛길 가운데서 그 어느 쪽이든 선택하라. 힘보다 술수가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교활한 사람과 용감한 사람이 싸울 때도 교활한 쪽이 이긴 경우가 더 많다. 그 어떤 것을 손에 넣을 수 없을 때는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된다. 여섯째, 적절한 시기를 알아보라. 어리석은 사람은 나중에 하는 일을 지혜로운 사람은 즉시 한다. 양쪽의 똑같은 일을 하지만 유일한 차이는 각각 일을 하는 시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적절한 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은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일을 한다. 정신이 뒤죽박죽인 상태로 일을 시작한 사람은 끝까지 그런 상태로 계속한다. 그는 어떤 것에 머리를 때려야 하는데 그 발목을 잡고 오른쪽에 놓아야 할 것을 왼쪽에 놓는다. 이러한 사람이 하는 행동은 모두 미숙하다. 그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스스로 했어야 마땅한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것이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빠르든 늦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즉시 알아보고 자진해서 그 일을 한다. 그래서 명예를 얻는다.